行くぞスパイラル。 2006년 세상의 기술력은 발전하여 F1을 대신할 21세기의 새로운 레이스, 사이버 포뮬러가 세계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사이버 포뮬러는 다른 레이스 경기들과 달리 일부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격만 지키면 기술의 제약 없이 온갖 첨단 기술을 마음껏 동원해 머신을 제작할 수 있으며, 머신의 스피드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모든 머신에는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행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죠. 때는 2015년 카자미 하야토의 아버지 카자미 히로유키가 최고의 머신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아스라다 GSX가 첫 주행을 앞두고 서킷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랑프리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경기장에 들어와야 하죠. 이 대회에서 3등 이상으로 입상한다면 전 일본 사이버 포뮬러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 일본 사이버 포뮬러에서 3등 이상을 하면 세계 그랑프리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슈퍼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죠. 이 팀이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가 활약할 스고 아스라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로 소수정예로 이루어진 약소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일단 사이버 포뮬러 탑승 라이센스는 취득했으나 사이버 포뮬러에는 큰 관심이 없고 바이크 드라이버가 장래 희망인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스라다를 노리는 악당 등장. 그들은 뛰어난 AI가 탑재된 아스라다를 전쟁 기계로 만들 생각이죠. 학습 성장형 AI가 탑재된 아스라다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탑승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형시켜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살인기계가 될 수 있죠. 아스라다의 잠재성을 알게 된 스미스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고, 카자미 히로유키는 자신이 만든 AI가 살인 기계로 쓰이는 것이 싫어 아스라다를 일본에 있는 친구 스고 코지로에게 보냈던 것. 하야토는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만든 머신을 빼앗길 수 없어 직접 서킷으로 배송하기 위해 아스라다에 탑승합니다. 스미스의 공격을 피해 서킷까지 배송은 성공했지만 문제는 아스라다를 배송하면서 드라이버의 홍채와 음성이 등록되어 그 결과 락 시스템이 걸리며 하야토 외 다른 사람이 탑승할 수 없죠. 이 락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략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덕분에 스고의 드라이버인 히요시 아키라는 시합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ごめんなさい、僕の。やめろ。お前がもし登録システムのことを知っていて乗ったとしたら、とっくにお前をぶん殴ってるさ。 히요시는 이런 상황에 분개하며 팀을 이탈하고 할 수 없이 하야토가 출전하죠. 과거의 스고 코지로는 친구인 카자미 히로유키, 쿠루마다 테츠이치로와 함께 드라이버로서 사이버 포뮬러에 도전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카자미 하야토에게 맡기죠.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 신조 나오키. 아오이 포뮬러의 드라이버로서 그는 젊은 무사로 불리고 있는 초신성입니다. 유럽 F3에서 2연속 챔피언을 한 실력파로 이를 눈여겨본 아오이 쿄코에게 스카웃되어 사이버 포뮬러에 데뷔한 것. 붉은 스페리온을 타고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예선전을 1위로 기록, 폴 포지션을 따게 됩니다. 아스라다를 몰고 첫 출전한 하야토는 처음에는 역시나 머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코스 이탈을 하는 등 잦은 실수를 연발하죠. 용케 머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돌아왔지만 기록은 35대 중 꼴찌. 실망스러운 성적의 하야토는 다시 한번 아스라다를 몰고 랩타임을 재는데 결과는 25위. 예선전 24위 이상을 기록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한데 아쉽게 탈락하여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일이었던 선수가 규정을 어겨 실격 처리되면서 스고팀은 운 좋게 24위로 본선에 진출하죠. 드디어 본선. 아스라다의 분석에 의하면 하야토가 완주할 확률은 7%. 엉망진창의 질주와 코스 이탈 등 예선전보다 더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조 나오키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선두에서 달리다가 뒤처진 아스라다와 부딪히며 위기. 다행히 리타이어 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 하야토가 그의 주행을 보며 그대로 따라가는 저력을 발휘하죠. 결과는 신조 나오키 1위. 하야토는 0.002초 차이로 3위를 차지하며 전 일본 그랑프리 출전을 얻는데 성공! 다음 개최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폭 운전자가 끼어들며 톨게이트에서 스고팀에게 통행료를 달아놓고 능글맞게 도망가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는 프로토 제규어를 타고 다니며 인디 레이스에서 유명한 블리드카가 불량스러운 복장과 태도 덕분에 유괴범으로 오해받긴 했지만 함께 진짜 유괴범을 잡아내며 오해를 풀게 되죠. 훗날 하야토는 함께 상급 레이스에 참가하여 서킷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드라이빙을 배우고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좋은 형이 됩니다. 전 일본 그랑프리 예선전 당일 조깅하고 있는 하야토는 우연히 자연인 오토모 조지를 만납니다. 그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강하여 오프로드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사이버 서포트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만으로 경기에 임하는 드라이버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이죠. 하야토가 밤늦게까지 코스를 돌며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또 등장한 스미스. 이번에도 아스라다를 노리고 나타났지만 오토모 조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스미스는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새로운 자객을 보내죠. 그의 이름은 에델리 부츠홀츠. 슈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실력자로 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기 중 아스라다를 빼앗고자 합니다. 전 일본 그랑프리 예선전에서 무사히 통과한 하야토. 이제 내일 있을 결승만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미 슈퍼 라이센스가 있는 선수들도 몇 명 있죠. 미국 출신의 드라이버 제키 구데리안, 독일 출신의 드라이버이자 머신 디자이너 프란츠 하이네, 러시아 출신의 드라이버 에델리 부츠홀츠. 게다가 아직 슈퍼 라이센스는 없지만 신조 나오키, 오토모 조지까지 이들을 꺾고 최소 3위 안에 들어야 슈퍼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오토모 조지는 하야토에게 隼人、決勝の勝敗はタイヤが決めるぜ。 알 수 없는 힌트를 주고 시합 시작. 경기 초반에는 구데리안과 하이네 그리고 신조가 이렇게 최상위권의 포지션을 취하고 오토모 조지는 오프로드에서 활약하며 상위권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토를 노리고 있는 부츠홀츠는 중하위권에서 하야토를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상위권에 있던 오토모 조지가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레인 타이어로 변경. 기상관 측상 비 온다는 예보는 없었지만 하야토는 오토모를 믿고 똑같이 레인 타이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레인 타이어로 변경한 오토모 조지와 하야토가 질주하기 시작하였고 빠르게 순위를 올리기 시작하죠. 급격하게 순위는 변경되고 상위권은 신조 나오키, 오토모 조지, 하자미 하야토. 게다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구데리안과 하이넬은 빗길에 부딪히며 리타이어. 그런데 한 바퀴 뒤처졌던 부츠홀츠가 하야토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그는 일부러 충돌하여 아스라다를 멈추게 하고 그 틈에 머신을 강탈할 생각이지만 예상치 못한 머신과 부딪히며 실패. 파이널 랩에서 신조는 부스터를 이용하여 1위. 2위는 오토모 조지. 하야토는 비록 타이어가 터지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3위. 그렇게 3명의 선수가 슈퍼 라이센스를 따죠. 월드 그랑프리에 진출한 스고팀.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십은 각국에서 슈퍼 라이센스를 따낸 팀들이 세계 각국을 거쳐 연간 10에서 12전을 치러 각 레이스의 1위부터 6위까지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합산합니다. 그 포인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월드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제1전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번 대회에는 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버들이 참가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드라이버 휘탈리아 로페. 그는 2012년, 2014년 두 번이나 월드 챔피언을 한 브라질의 영웅이죠. 그리고 수수께끼의 드라이버 나이트 슈마허. 촌속의 기사라는 별명을 가진 드라이버로 얼굴에 고글을 쓰고 있어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모르죠. 하야토는 여유롭게 예선전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선두에 올라서는 기념을 토합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부정 출발을 범하는 실책을 저질렀었고 이후 60초 페널티를 받게 되죠. 감독은 아직 초반이니 무리하게 주행하지 말고 아스라다의 조언을 잘 따라 완주해보자고 했지만 ここで話しとかなきゃ手を取り戻せない。無線のスイッチを切ったようです。 하야토는 모처럼 따낸 톱을 내어주기 싫었습니다.
60초의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 스테프가 아스라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한 질주를 하고 말죠. 경기 후반전 60초 페널티를 극복했지만 베테랑 드라이버들은 지금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하야토를 넘어서고 결국에는 무리한 레이스로 엔진 블로우. 결국 리타이어하죠. 이번 경기는 1위 나이트 슈마워, 2위 피탈리아 로페, 3위 제키 구데리안이 하교됩니다. 자신이 미숙하여 리타이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어린 하야토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원인이 아스라다와 스태프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 것이라며 탓을 합니다. 僕が判断して僕のドライビングでスーパーライセンスを勝ち取ったんだ。だから今回のレースだってあの作戦で間違ってない。 이후 하야토는 팀을 이탈하고 가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삐뚤어지기로 결심한 하야토는 당당하게 술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들이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남자. 그는 2019년, 2010년 월드 챔피언으로 사이버 포뮬러 사상 최초로 더블원을 차지한 존 클리브였습니다. 존 클리브는 한참 현역으로 활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은퇴의 자취를 감춘 인물이죠. 사실 그는 도로에서 공을 주우려던 여자아이를 피하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그 일로 한쪽 눈과 한쪽 다리를 잃어 돌연 은퇴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혹여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세계적인 레이서가 은퇴한 것이란 걸 알면 평생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것이라 생각해 비밀로 했기 때문. 게다가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로드 레이스. 250km나 되는 힘든 레이스를 거의 다 완주하고 우승을 눈앞에 두었지만 안타깝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끝까지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야토는 이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팀으로 복귀하죠. 제2전은 남미의 페루. 이곳은 오프로드가 많은 곳으로 산악지대에 맞춰 아스라다 버전업을 합니다. 메카닉들은 업그레이드하는 데 신중을 가하며 정비하는데 테스트 운행 중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몇 번이나 부품을 갈고 체크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하야토는 분명 세팅 미스라 주장하고 페이는 하야토의 착각이라 주장하며 싸우죠. 이 페루의 험한 오프로드에서는 완벽한 세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하다 실수한다면 이 머신들처럼 무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쿠르마다 감독은 30년 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옛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신이 머신을 완벽하게 체크하지 못해 친구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야기. 미키와 페이는 감독의 말을 듣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뜯어보며 확인하다가 센서에 붙은 먼지를 발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있던 것이죠. メカニックのチーフは私チェックできなかった私の責任です。ミキさん 메카닉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하야토는 자신의 목숨을 다시 한번 맡기기로 합니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 하야토는 잠시 산책하고 있는데 리타 모레로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다리는 문제가 없으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걷지 못하고 있죠. 그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드라이버들의 사인을 받아주고 싶었으나 문전박대만 당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하야토는 리타의 힘이 되어주려 다른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주게 됩니다. 하야토는 레이스 당일에 리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3위 이내로 들어오겠다 약속하죠. 한편 나이트 슈마오는 하야토에게 부츠홀츠를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질주하기 시작하죠. 과거 3년간 이곳 완주율은 겨우 32%. 거친 자연환경으로 완주도 힘든 코스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아스라다를 노리고 있는 부츠홀츠.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오토모 조지와 하야토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죠. 이 사고로 하야토는 눈에 다쳐 완벽하게 보이지 않고 4분 이상 코스아웃 상태로 사실상 리타이어 상태. 하지만 하야토와 아스라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코스에 다시 들어와 기적의 레이스를 시작하죠. 게다가 선두그룹에서 구데리안, 부츠홀츠가 한꺼번에 리타이어되는 행운까지 따라주며 1등은 피탈리아 로페,
2등은 나이트 슈마어, 3등은 신조 나오키, 4등은 프란츠 하이넬, 成功率 25%車体へのダメージ大行くしかない 5등은 아슬아슬하게 점프하며 들어온 카자미 하야토. 리타 모레로는 하야토의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고 감명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私立ってるんだわ。 제3전은 남미의 브라질. 이곳의 환경에 맞춰 머신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아오이 팀의 신조는 메카닉들을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로서 최대한 완벽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생하고 있는 다른 팀원들을 동료라 생각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생각하죠. 필요 없다면 얼마든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일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명한 드라이버들이 참가하였는데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요시 아키라. 원래대로라면 아스라다를 몰 뻔했던 드라이버죠. 그는 브라질로 건너가 레이스에 도전했지만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깨닫고 좌절 속에서 커피 농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중 피탈리아 로페의 눈에 들어 기초부터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와중 슈퍼 라이센스를 획득한 하야토의 소식을 듣게 되죠. 히요시는 더욱더 노력하여 자신도 슈퍼 라이센스를 획득, 그리고 월드 그랑프리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야토를 이겨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이제 곧 시합이 시작하려는데 나이트 슈마어는 이번에도 부츠홀츠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합. 무난하게 상위권 드라이버들이 순서대로 시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콜 덕분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다가오는 부츠홀츠. 이번에도 아스라다와 부딪혀 리타이어 시키고 차량을 탈취하고자 하죠. 부츠홀츠가 완벽한 기회를 잡고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때 하야토를 지켜준 것은 나이트 슈마어. 부츠홀츠와 함께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하야토는 슈마어가 걱정되어 정차하는데 なぜマシンを止めるレーサーがマシンを止めるのはチェッカーを受けた後だでも行けハヤト 다시 레이스는 시작되고 상위권에 남아있는 드라이버는 피탈리아 로페, 신조 나오키, 프란츠 하이넬, 오토모 조지, 하야토 카자미, 그리고 히요시 아키라.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는데 신조의 스페리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로페는 노면에 있던 이물질이 튀면서 리타이어. 앞으로 단 1주 남았는데 맨 앞에 있던 스페리온이 엔진 블로우 되며 결국 리타이어. 이제 시상대에 오를 선수는 하이넬, 하야토, 그리고 히요시 아키라 3명으로 좁혀지고 마지막 격렬한 대히트 속에서 하이넬이 1위, 히요시 2위, 그리고 하야토가 3위로 들어오며 하야토는 처음으로 월드 그랑프리 시상식에 오릅니다. 하야토를 지켜주고 있는 나이트 슈마어. 그의 정체는 스고 오너의 아들이자 아스카의 친오빠인 스고 오사무입니다. 스고의 오너이자 아버지인 코지로는 드라이버로 재능이 있던 오사무를 아스라다의 드라이버로 점 찍어놨으나 오사무는 사이버 포뮬러가 아닌 F1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이버 포뮬러는 머신의 성능이 승부의 우열을 가린다 생각하여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가 집을 뛰쳐나갔죠. 집을 나온 뒤 F3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미싱 링크에 스카웃이 되었고 그곳에서 부츠홀츠를 만납니다. 둘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연습 시합을 했는데 그때 불의의 사고로 부츠홀츠는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부츠홀츠는 한동안 스고 오사무를 증오했으며 어떻게든 다시 서킷에서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접근한 것이 스미스. 그의 제안으로 기계 의수와 눈을 가지게 되었죠. 덕분에 다시 레이스를 할 수 있게 된 부츠홀츠는 스미스에게 빚을 갚겠다며 아스라다 강탈 계획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카자미 히로유키는 미싱링크 팀에 소속되어 아스라다를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개발한 AI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랐고 아스라다를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 쓰고 오사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를 밟힌 히로유키는 그냥 돌아가죠. 결국 스미스에 의해 히로유키는 큰 부상을 입고 아스라다에 대한 자료를 오사무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히로유키는 사망했으나 무사히 아스라다를 빼돌렸죠. 그 후 오사무는 아스라다를 탈취하려는 스미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하야토를 성장시키며 한편으로는 스미스의 부정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나이트 슈마우가 쓰고 오사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츠홀츠에게 죽이라 명령하죠. 하지만 부츠홀츠는 자신은 레이서지 살인자가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슈마우를 만나 승부를 짓고자 하죠. 자신은 스미스와 인연을 끊었으며 1대1 승부를 하여 이기든 지든 아스라다를 더 이상 노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하야토와 아스카. 슈마우가 오사무 같다며 뒤를 밟고 있던 것. 드디어 시작된 1대1 대결. 둘은 앞치락 뒤치락거리며 승부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헬기. 스미스는 슈마우와 부츠홀츠를 둘 다 죽이기 위해 공격해오고 이로 인해 슈마우는 크게 다칩니다. 부츠홀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스미스에게 머신을 날려 공격하고 스미스는 결국 헬기와 함께 추락하여 죽게 되죠. 슈마우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물론 몸을 회복할 때까지 월드 그랑프리는 더 이상 불가능하죠. 그때 하야토의 어머니가 등장하여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설명하고 하야토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된 하야토. 이 사건으로 스미스의 불법 행위들을 세간에 모두 공개되며 미신링크는 그 불법 행위들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일축합니다. 스미스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더 이상 아스라다를 노리지 않게 되어 이제 온전히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이트 슈마우는 사이버 포뮬러에서 은퇴하고 몸이 회복하면 다시 F1으로 돌아갈 생각이며 미신링크 팀은 새로운 머신으로 출격하기 위해 재정비합니다. 제4전은 캐나다. 하야토는 애써 밝은 척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레이스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야토는 굳이 꼭 레이스에 참가하겠다고 하죠. 결국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선전을 치르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아스라다 GSX를 반판시키게 됩니다. 다행히 하야토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예비 머신이 없던 스구팀은 사전에 참가하지 못하죠. 스구팀은 새로운 머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카자미 히로유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든 머신이 영국에 있어 그것을 제5전부터 사용하기로 하죠. 한편 하야토가 참가하지 못한 사전은 1위 신조 나오키, 2위 부츠홀츠, 3위 프란츠 하이넬로 마무리됩니다. 영국에 도착한 스고팀. 아버지가 연구한 사무실에서 슈퍼 아스라다 제로원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스미스가 이곳에서 아스라다 사이버 시스템을 훔치려고 뒤졌지만 그가 원하는 건 사이버 시스템이지 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신은 무사했죠. 슈퍼 아스라다는 1인승으로 서킷 모드, 에어로 모드, 랠리 모드로 변형이 가능하며 부스터 파워도 2.8배나 강한 머신. 문제는 사이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옮기려는데 패스워드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죠. 하야토는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떠올려 다행히 사이버 시스템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스고팀은 새로 얻은 머신으로 오전부터 참가합니다. 제5전은 영국. 슈퍼 아스라다를 가지고 나온 수고팀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었고 신조는 그것이 못마땅하죠. 신조는 하야토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아스라다를 찍어 누르려고 했으나 하야토가 오히려 신조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면서 예선전 1위를 합니다. 반대로 신조는 승리에 집착하며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엔진 블로우를 하게 되죠. 예선전을 1위로 시작하여 좋은 시작을 했지만 새로운 머신의 사이버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변형 시스템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우박이 떨어지며 경험이 부족한 하야토에게 불리한 시합이 되어가고 있죠. 결국 우박이 떨어지며 유압 실린더에 데미지를 주고 후반에는 모두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유압 실린더를 교체한다면 최소 20분의 시간이 걸리니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합은 끝나겠죠. 그리하여 하야토는 목숨 건 도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체인지를 할 타이밍마다 부스터를 시키는 것. 부스터를 시키면 순간적으로 강제로 유압을 상승시켜 모두 체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2바퀴를 남기고 1위는 신조 나오키. 하야토는 13위까지 떨어졌지만 부스터를 사용하며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선두그룹에 있던 로페와 구데리안 그리고 부츠홀츠까지 순식간에 제치며 2위로 등극. 이제 마지막 1주. 신조는 뒤쫓아오는 하야토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신조는 무리하게 부스터를 작동시켰고
결국 부스터의 임계점까지 무리하게 구동하다가 결국 골 앞에서 엔진 블로우. 하야토는 이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며 최초로 폴트윈을 달성합니다. 한편 사이버 바이크 경기에서 하야토와 동갑인 소년이 우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리히터 폰 난돌. 그는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스키, 펜싱, 승마, 양궁, 중국, 무술 등 총 11가지 종목을 섭렵한 엄친아로 이번에는 사이버 바이크에 출전하여 단번에 우승했죠. 그는 인터뷰에서 사이버 포뮬러에는 도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日本の坊やでも優勝できてしまうというあれでしょ 라는 말로 사이버 포뮬러를 깎고 마침 인근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아스카가 그에게 따집니다. 아스카의 당돌한 모습에 반한 난돌은 하야토와 아스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곳에서 드라이버로서 하야토의 자존심을 건드려 두른 배틀을 하기로 합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지면 난돌은 다음 6차전부터 대회에 참가한다고 하죠. 치열한 접전을 하게 되고 둘은 빗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아슬아슬한 레이스를 하다가 결국 둘이 부딪히며 무승부. 난돌은 하야토에게 졌다고 시인하고 나이트 슈마의 공백으로 드라이버가 부재 중인 유니온 세이버의 드라이버로 출전하게 됩니다. 6차전은 노르웨이 그랑프리. 혹한의 자연을 이용해 만들어져 눈과 얼음으로 덮여 위험한 코스이죠. 이번에는 아오이 포뮬러에서도 새로운 머신 파이어 스페리온을 가져와 신조는 예선전에 좋은 기록을 냈지만 난돌은 단 한 번의 주행으로 예선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난돌의 등장으로 본선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필살의 주행을 하지만 대부분은 들러리에 불과했고 하야토, 난돌, 그리고 신조의 3파전으로 시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난돌. 마지막 바퀴에서 승부를 건 난돌은 이 경기에서 우승하며 사상 최초로 데뷔전에서 폴트윈을 기록하죠. 하지만 경기에서 우승하였어도 아스카가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야토. 제7차전은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 이번에는 전반 후반으로 경기가 나누어지며 전반이 끝나면 후반은 순위에 맞춰 출발하는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새로운 팀이 참전했습니다. 아오이집 레이싱. 아오이 쿄코는 신조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새로운 머신 파이어 스페리온까지 투입했으나 기대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자 블리드 카가를 영입하고 다른 팀들을 인수해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1군 스태프들을 아오이집 레이싱에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2군 스태프들을 아오이 포뮬러에 투입합니다. 신조는 세컨드 팀으로 격하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면서 더욱더 승부에 집착하죠. 결국 예선전의 블리드 카가는 첫 출전에 폴 포지션을 획득했지만 신조는 평소답지 않게 21위로 처지게 됩니다. 함께하는 메카닉들은 철야 작업을 하며 노력했지만 신조는 만족하지 못했죠. 그는 그들이 고생하고 있기에 자신이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시작된 결승전. 메마른 대자연에서 하는 승부답게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코스를 방해하는 코끼리부터 메뚜기 떼까지 다들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데 신조는 톱을 달리기 위해 무리한 질주를 감행. 마침내 선두 그룹을 따라잡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질주를 하다 결국 카가와 부딪히고 진흙에 빠지죠. 겨우 탈출했으나 차는 엉망진창. 진흙을 걷어내며 어거지로 겨우 꼴등으로 들어왔으나 플래시 세례는 자신이 아닌 카가입니다. 신조는 무리한 주행을 한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고 메카닉들을 나무라자 그 모습을 본 미키는 신조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 충고를 들은 신조는 자신의 주행이 꼴사나웠다는 사실을 깨닫죠. F3 시절 약소팀에서 드라이버를 하고 있던 신조는 팀이 자금이 없어 머신도 구형, 메카닉도 신인이었지만 모두 하나가 되어 우승했었습니다. 신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는 것을 깨닫고 메카닉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위해 엔진의 내구성을 강하게 세팅하고 부스터를 한 개까지 끌어올려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신조는 기적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부스터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빠르게 순위를 올리고 있죠. 하지만 이대로 부스터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엔진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연비의 효율이 좋지 못하여 완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두 그룹을 따라잡고 끊어진 다리도 억지로 넘어버린 신조. 덕분에 1위를 탈환했지만 연료가 바닥나버리게 됩니다. 골까지 100m 남았지만 멈춰버린 파이어 스페리온. 하지만 신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밀어 골까지 향하죠. 란돌, 카가, 하야토에게 선두를 넘기게 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값진 5위를 기록하죠. 8차전은 스페인의 이베리안 반도. 이 경기장은 파도가 치면 코스까지 들어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예선전 1위를 차지한 것은 천재 란돌. 다른 사람들처럼 코스를 몇 번 돌지도 않고 단 한 주 만에 1위를 차지하죠. 하지만 그는 아무리 좋은 실력을 보여주어도 아스카가 자신을 봐주지 않자 아스카와 내기를 하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하야토를 이기면 아스카의 키스를 받아내겠다며 갑자기 사랑 싸움으로 번진 레이스. 란돌은 출발하자마자 꽃을 던지는 여유까지. 이번 경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하야토와 란돌 두 명의 불꽃 튀는 대결을 보여주죠. 여러 유명 선수들을 가볍게 따돌리고 톱을 달리고 있던 카가 마저 쉽게 앞지릅니다. 마지막 1주. 하야토는 이번 코너에서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갈림길에서 란돌과 다른 길로 진입하여 역전하려는 것이죠. 두 대가 동시에 진입하는 순간 한쪽 바퀴로 란돌의 차량을 찍어 누르며 1위로 들어가고 란돌은 그대로 리타이어. 하야토의 승리로 마무리되죠. 구전은 독일의 하이테크 서킷. 이 서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드라이빙 실력보다 AI의 성능. 아무래도 좋은 AI를 가지고 있는 팀일수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유난히 성적이 부진한 선수가 있죠. 바로 오토모 조지. 그는 자연인으로 평소 사이버 서포트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서킷을 달렸기 때문에 유독 이번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결승전에서도 오토모 조지는 평소 실력답지 않게 뒤처진 레이스를 하고 있었고 결국 선두 그룹에게 한 바퀴 따라잡히게 되죠. 게다가 선두로 달리고 있던 하야토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 않고 바로 레이스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 접촉 이후 오토모 조지는 더욱더 불안한 주행을 하며 결국 답답한 마음에 사이버 시스템을 꺼버리죠. 그 결과 큰 사고로 번지게 되었고 오토모는 중상을 입으며 리타이어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야토는 조금 전 접촉 사고 때 아스라다가 망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판단대로 드라이빙을 하다 결국 반파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오토모 조지는 응급수술을 받고 살아남았으나 이 사건으로 그는 은퇴하게 됩니다. 하야토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오토모 조지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이 사고를 아스라다의 탓으로 몰아가고 그대로 박살내고자 하죠. 하지만 결국 아스카에게 뺨을 맞은 후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하야토는 이번 사건으로 레이서는 항상 죽음이라는 공포를 뛰어넘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죠. 이제 마지막 최종전. 경기장은 일본이며 국토종단 레이스. 1100km 정도 긴 코스를 드라이빙해야 하며 중간중간에 몇 번의 서비스 포인트가 있어 그곳에서 연료 주입 및 타이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6포인트로 1위는 란돌, 그리고 35포인트로 2위 신조, 하야토는 34포인트로 3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레이서들은 포인트 차이가 크게 나 월드 챔피언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리하여 우승 후보들 간의 3파전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하야토 카자미. 제9전에서 부서져 버린 슈퍼 아스라다는 예비 부품이 없어 서둘러 부품을 주문해 수리하고 있지만 3시간가량 시간이 부족하여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구형인 아스라다 GSX를 몰고 가다가 4분 23 지점에서 슈퍼 아스라다를 고쳐 머신 체인지를 하는 작전을 세우죠. 등록된 차량이라면 사이버 시스템 이외의 것은 교환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이 가능한 것. 하야토는 구형 머신으로 선두 그룹을 따라가기 위해선 타이어 교환 및 연료 주입을 하지 않고 주행해야 해서 브레이크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슬립스트림을 최대한 이용하여
타이어 마모도를 최소한으로, 연비 운전을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정교한 주행을 해야 하지만 월드 챔피언을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죠. 스고팀은 작전대로 수행하기 위해 스태프들은 먼저 출발. 하야토는 하위권의 차들 뒤에 붙어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츠홀츠는 하야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슬립스트림을 제공. 그 후에는 히요시 뒤에 붙어 슬립스트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국 도로에 있던 파편이 튀며 라디에이터가 파손되는 위기가 있었으나 하야토와 아스라다는 힘을 합쳐 가까스로 피트인하죠. 이때 아스라다 GSX는 이미 엔진 및 타이어가モ두 엉망진창이었지만 서둘러 사이버 시스템을 옮기고 슈퍼 아스라다로 출격. トルネードバンクだ。あのコーナーを制した者こそが藤岡に勝つ。 하야토의 현재 순위는 7위. 순식간에 구데리안과 하이네를 제치고 5위. 작년도 우승자 출신이던 로페는 젊은 선수들이 쫓아오니 긴장한 나머지 실수하며 리타이어. 이제 선두는 란돌, 신조, 카가, 그리고 하야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때 아오이 쿄코가 카가에게 신조를 눌러달라 명령합니다. 자신의 품에서 멀어져 반항하고 있는 신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카가는 월드 챔피언 후보들끼리 승부할 수 있게 일부러 리타이어. 이렇게 마지막 3파전이 펼쳐집니다. 남은 건 후지오카 서킷. 이곳을 3바퀴 돌면 끝나는데 이번에 신설된 토네이도 뱅크. 고속주행이 가능하며 엄청난 중력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あえて見せるさアスラーダお前と一緒ならやろう隼人、君の夢を実現するために。 서로 부스터를 쓰며 토네이도 뱅크에 들어서는데 진입하자 일시적으로 안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하야토에게 어둠이 또 찾아오지만 아스라다를 믿고 질주. 하야토의 눈이 회복되었을 때는 이미 골을 통과하며 승리합니다.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 탄생하며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 끝! 2015년 카자미 하야토가 우승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월드 그랑프리가 시작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죠. 일단 2012년, 2014년 우승자인 피탈리아 로페가 돌연 은퇴. 소속팀인 AGS의 지휘를 맡게 되고 그의 자리에 히요시 아키라가 메인 드라이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던 제키 구데리안과 프란츠 하이넬이 함께 손을 잡게 되었죠. 슈트로젝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든 프란츠 하이넬은 새롭게 디자인한 슈틸을 다룰 수 있는 드라이버를 찾았으나 이 머신을 다룰 수 있는 드라이버는 극히 적었고 하필 슈틸을 다룰 수 있는 드라이버 중 한 명이 제키 구데리안. 그리하여 둘은 손을 잡고 하이넬은 선수 생활에서 한 발 물러서 감독 및 개발에 전념하게 됩니다. 1차전은 브라질. 카자미 하야토는 전년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 압박을 느꼈는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란돌과 신조는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며 하야토를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본선에서는 나름 상위권에서 달리고 있지만 슈퍼 아스라다의 성능이 다른 팀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결국 7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2차전 미국에서도 카자미 하야토는 다른 선수들에게 한 줄을 따라잡히는 수모를 겪으며 노포인트. 3차전 캐나다에서는 무리하게 부스터를 쓰다가 엔진 블로우를 하며 3연속 노포인트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4차전은 호주. 하야토는 예선전을 겨우 통과했지만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운빨로 챔피언을 딴 놈이라는 폄하를 당하자 감정이 격해지고 동료들에게도 막말을 퍼붓게 됩니다. 去年のチャンピオンだってのにワンポイントも取れないなんてそんなレースならやらない方がマシだ 게다가 하야토에게 응원 및 조언을 하기 위해 온 오오토모 조지에게는 大友さんには分かりませんよあなたはチャンピオンになったことがないからそんなに簡単に言えるんです 이런 심한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야토는 오오토모에 쓴 조언과 아스라다와 대화를 통해 레이스는 승리를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닌 도전하기 위해 달린다는 것을 깨닫고 4차전에 임하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머신의 성능이 아닌 오직 드라이버 실력으로 카자미 하야토는 많은 우승 후보자들을 따돌리고 1위를 하며 반등하게 됩니다. 제5전은 영국. 아오이 레이싱팀은 새로운 머신을 투입하게 됩니다. 슈퍼 아스라다처럼 고속주행 모드 및 스텔스 모드 변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최신 기술들이 접목한 차량이죠. 게다가 아오이집 포뮬러에 새로운 드라이버가 영입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이버 포뮬러에서 잠깐 활약했다가 F1으로 갔던 나이트 슈마어. 인터뷰에서는 사이버 포뮬러에는 진정한 강자가 없다며 돌아왔다고 하지만 実力のないドライバーが優勝できるほどグランプリが甘くないことをお前に教えてやるためさ。 작년에는 머신의 성능바를 바탕으로 하야토가 월드 챔피언을 했지만 조만간 한계점에 봉착할 것을 알고 있었고, 나이트 슈마우는 직접 나서서 하야토를 자극하여 진정한 레이서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고 팀에도 새로운 스텝이 들어오게 됩니다. 클레어 포트란. 카자미 히로유키가 슈퍼 아스라다를 만들 당시 함께 개발했던 디자이너로 아스라다의 주행 데이터만으로 단숨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덕분에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세팅을 하게 되죠. 예선전이 시작되고 역시나 나이트 슈마우는 좋은 기록을 내며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난돌도 예선전 기록을 위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나이트 슈마우의 장난질에 허무하게 리타이어된 난돌. 貴様僕に勝てないと知ってわざとよさないかランドル。勝てないかどうか君が決勝レースに出てきた時にお相手しよう。 결승이 시작되자 역시나 1위를 지키는 것은 나이트 슈마우. 압도적인 실력으로 경기가 후반이 되었을 때는 5위인 하야토를 한 바퀴나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야토는 슈마우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의 주행을 펼치고 그 덕분에 상위권들을 제치고 3위에 입상하지만 1위와 3위가 한 주 이상 차이를 내게 되죠. 한편 클레어 포트란이 들어온 후 새로운 머신을 개발합니다. 슈퍼 아스라다 더블원. 새로운 머신으로 연습 코너를 주행했지만 나이트 슈마우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そうもうお分かりね。ナイトシューマッハのラインよ。 열심히 연습했지만 좀처럼 기록은 단축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블리드 카가가 이곳에 놀러옵니다. 놀러온 김에 새로 개발한 아스라다를 타고 주행해보는데 엉망진창에 주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기록은 나이트 슈마우와 거의 같은 기록. 만약 이 머신에 적응할 시간이 더 있었다면 분명 슈마우의 기록도 깼을지도 모르죠. 이에 강한 충격을 받은 하야토에게 카가는 남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치라 조언합니다. 그의 말에 하야토는 새로운 주행을 익히기 위해 사이버 시스템을 끄고 레이스를 하게 되고 テストの予定もあるしマシンを壊されちゃたまんないわ。走らせてみましょう。 결국 무리한 주행으로 인해 머신을 부셔먹기도 하죠. 하지만 3일쯤 지나자 어느 정도 안정된 주행을 펼치게 되고 그때 다시 등장한 카가. 연습 코너에서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만약 하야토가 카가를 뛰어넘지 못하면 한 주마다 개런티를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죠. 이에 자극받은 하야토는 새로운 코너링인 이너셜 드리프트를 터득하는데 성공! 카가를 꺾게 됩니다. 한편 클레어 포트란이 스고로 들어오면서 입지가 흔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노우치 미키. 클레어보다 완벽한 세팅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레이스를 만들려는 하야토를 믿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치프로서 한계를 느끼고 스고를 떠나게 되죠. 6차전은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 미키 없이 예선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야토는 새로운 머신과 함께 이너셜 드리프트를 사용하며 3위를 기록. 예선전 1위를 기록한 난돌은 신나서 하야토에게 자랑하지만 그 모습을 본 슈마우는 겨우 그 정도로 좋아하냐며 도발을 하게 되죠. 한편 스고를 나와 방황하고 있는 미키. 우연히 신조를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 비슷한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미키는 클레어보다 뛰어난 메카닉이 아니고 신조는 슈마우보다 뛰어난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조는 슈마우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키에게 포기하지 말라며 용기를 주고 결승전 시작. 란돌은 슈마우를 의식하며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슈마우의 낚시질에 당해 부정 출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야토에게는 일부러 톱을 내주며 뒤에서 압박하게 되죠. 하야토는 슈마우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무리한 드라이빙을 하게 되고 결국 타이어에 손상을 주며 위기를 맞지만 갑자기 슈마우의 눈에 이상이 생기며 한 주 뒤처진 란돌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둘 다 리타이어 되고 근처에 있던 아스라다에도 사고의 여파로 고압 터빈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죠. 파손된 아스라다는 본래 냉각제를 뿌리고 작업해야 하지만 그때 미키가 장갑을 겹겹이 끼고 나타나 터빈을 수리하게 됩니다. 미키! 그 모습을 본 하야토는 꼭 승리하고 싶었고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最終コーナーで仕掛ける。行くぞ。無理だ限界を超える今日の僕に限界はない。 파이널 랩에서 구데리안과 신조를 기적적으로 꺾으며 우승을 선물해주죠. 하야토는 탄자니아에서 우승하며 부활한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 나이트 슈마우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7차전 프랑스에서 슈마우는 또 1위. (8차전) 독일에서도 1위를 하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슈마우. 하야토와 신조는 나름 슈마우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행하지만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고 가장 우승에 가까웠던 란돌은 슈마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계속해서 리타이어. 9차전 스페인에서는 초조한 마음에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구데리안과 부딪히며 또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다행히 란돌은 큰 부상은 없었으나 구데리안은 큰 부상으로 마지막 최종전 출전이 불가능하죠. 슈마우는 9차전에서도 1위를 해냈지만 막바지의 시력 악화로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최종전. 부상당한 구데리안 대신 마지막 경기는 프란츠 하이넬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란돌. 란돌은 나이트 슈마허 등장 이후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급기야 사이버 포뮬러도 그만두려고 하죠. 하야토는 그를 이기지 못하면 평생 패배자로 머무는 것이라며 자신은 마지막에도 도전할 것이라 하고 란돌은 그런 하야토를 이해하지 못하죠. 란돌은 슈마허를 두려워한 채 도망가려 하자 그레이스는 따귀를 때리며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隼人様は隼人様のレースをしていらっしゃる。お坊ちゃまはお坊ちゃまのレースをなさればよいではないですか。 한편 아스카는 클레어와 나이트 슈마우가 눈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고 진실을 듣게 되죠. 1년 전 스미스와의 분쟁 속에서 슈마우는 큰 부상을 입고 거의 다 회복했지만 시신경에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레이스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눈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며 이대로 레이스를 계속한다면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나이트 슈마우는 레이서로서 남은 시간을 하야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를 진정한 레이서로 만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것.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레이스지만 아스카는 오빠와 하야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현재 포인트는 42점으로 신조 나오키가 1위, 2위는 40점으로 나이트 슈마허, 하야토와 란돌은 36점으로 공동 3위로 4명이 우승 후보. 하야토와 란돌은 월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꼭 1위를 해야 하며 나이트 슈마허가 3등 이하로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신조 또한 나이트 슈마허를 이기지 못한다면 월드 챔피언은 불가능하죠. 쿄코는 나이트 슈마허의 눈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신조를 서포트하여 신조를 우승시키자고 합니다. 하지만 신조는 자신의 실력으로만 우승하길 원하여 그 조건을 받지 않죠. 결승전이 시작되고 가장 선두 그룹에 있던 하야토와 나이트 슈마허. 서로 톱을 차지하려다 부딪히며 가장 후방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레이서들은 그들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톱을 달리고 있는 건 신조 나오키.
2위는 부츠홀츠, 3위는 프란츠 하이네, 4위는 히요시 아키라, 5위는 란돌. 슈마오와 하야토는 맹추격을 하며 하위권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슈마오는 코스의 코드를 경신하며 좋은 실력을 보여주지만 경기가 중반으로 갈수록 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실수를 하며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후반전, 하야토와 나이트 슈마오는 5위까지 추격하며 선두 그룹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란돌은 슈마오의 기세에 눌려 쉽게 앞을 내어주죠. 란돌은 자신이 왜 사이버 포뮬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란돌은 하야토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게 되죠. 결국 슈마어는 신조, 부츠홀츠까지 따돌리며 톱을 달성. 이제 8주밖에 안 남은 상태이지만 슈마어의 눈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레이스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たとえチャンピオンを取ってもあなたに勝てなければ何の価値もない。 하지만 하야토는 그가 없는 챔피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드라이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슈마어는 다시 한번 상기하며 자신의 마지막 레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음성화시켜 달리기 시작하죠. 톱을 달리고 있던 레이서들 또한 슈마어와 하야토를 꺾지 않고 우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 모두 피트에 나요.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다시 시작된 경기. 마지막 2주에 모든 것을 건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부츠홀츠와 하이네, 그리고 신조와 란돌까지 순식간에 추월한 슈마어. 하야토는 마지막 바퀴에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선두에 선 4대의 머신은 서로 슬립스트림 가속을 하며 한계에 도전하죠. 최종 코너에서 서로 베스트 라인을 두고 싸우며 최후의 승리자는 하야토. 경기는 1위 하야토, 2위 란돌, 3위 신저, 4위 나이트 슈마어. 하야토는 2연속 월드 챔피언을 하며 더블원을 기록합니다. 신저는 2연속 2위, 나이트 슈마어가 3위, 란돌은 4위로 2016년 대회가 마무리되죠. 나이트 슈마어는 다시 수고 오삼으로 돌아와 클레이어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며 사이버 포뮬러 더블원 끝! 2017년 대회 초반 4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 하야토. 제5차전 영국 그랑프리 예선전 중 갑자기 뭔가를 초월한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초월한 레이서들만이 도달한다는 제로의 영역. 지각 능력이 한계를 초월하여 아주 예민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차이 컨디션, 무면, 풍향은 물론 상대의 심리까지 인식하는 것까지 가능해지며 근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죠. 恐ろしいやつ。あいつの走りはまだ進化している。 5차전 결승전. 하야토와 란돌은 톱을 다투며 하야토는 5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야토는 자신도 모르게 제로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죠. 僕はどうしたんだ。死ねばいいんだ。 그때 제로의 영역 안에서 앙리 크레이토르의 증오심을 접하게 되며 하야토는 당황하다 란돌과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둘 다 목숨은 건졌으나 2017년도에는 더 이상 레이서로 달릴 수 없었습니다. 하야토는 재활치료에 힘을 쓰고 란돌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은퇴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수고의 감독인 쿠르마다 테츠 이치로는 하야토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수고 오사무에게 감독직을 넘기고 은퇴하죠.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하야토와 란돌이 석기제 돌아오지 못하자 신저가 상승세를 타며 월드 챔피언에 등극. 하야토는 재활훈련을 통해 몸은 다 나았지만 제로의 영역을 접한 후유증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 사이버 포뮬러에서 은퇴하게 되죠. 그리고 아스카와 약혼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지만 마음 한편에는 레이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바뀐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야토가 빠진 자리엔 앙리 크레이토르라는 신의 드라이버가 들어와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아오이 집 포뮬러 팀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그곳에는 카가가 드라이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신조는 나이트 슈마어, 란돌, 하야토 같은 라이벌들이 은퇴하자 레이스에 흥미를 잃으며 성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야토는 죽을 뻔했던 사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사무는 하야토에게 언제까지 도망칠 것이냐 다그치며 このままではお前もアスカもダメになってしまうぞ。隼人、お前は本当にこのままずっと怯えながら生きていくつもりなのか。 이미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 일러주죠. 아스라다. 결국 하야토는 무섭지만 다시 레이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사무에게 다시 달릴 수 있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리그는 이미 절반이 지나 하야토가 월드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스고의 메인 드라이버 자리는 앙리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는 지금까지 포인트를 22점까지 쌓아 월드 챔피언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스고에서 포기할 수 없는 위치죠. 그럼에도 달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하야토에게 스고의 세컨드 팀을 맡기게 됩니다. 스고 위너스라는 팀이며 메인 팀이 아니니 지원도 적고 머신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2017년도 머신으로 타야 하죠. 오랜만에 타게 된 아스라다.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언년 멤버들. 하야토가 돌아올 것을 알고 새로운 팀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아스카. 위험한 사이버 포뮬러에 복귀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것이죠. 許さない絶対に許さないから 제5점 프랑스.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화려하게 복귀한 하야토. 카가는 레이스에 복귀한 것은 축하하지만 다시는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한때 제로의 영역에 눈을 떠 친구인 아이자와 에이지와 경쟁하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는데 그 덕분에 친구를 잃게 되고 자신의 이마에 커다란 흉터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신조는 자신과 사귀고 있던 미키가 하야토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자며 아오이의 메카닉을 권유했지만 하야토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사실에 흔들리고 있죠. ど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もやっぱりあの時死んでればよかったんですよ。 하야토는 예선전을 8위로 통과하게 됩니다. 구형 머신이니 이 정도 성적도 훌륭하지만 다른 신형 머신들을 쫓기 위해서는 부스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결승전이 시작되고 하야토는 이너셜 드리프트를 사용하며 건재한 실력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직선 코스. 부스터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부스터 기어를 당기지 못하고 결국 6위를 거두며 1포인트를 얻게 되죠. (6차전은) 영구. 하야토는 여전히 부스터를 당기지 못하고 5위에 머물며 2포인트를 획득했지만 화려한 부활에서 멀어지고 있죠. 미키는 아스카에게 하야토를 위해 응원해달라고 하지만 단단히 토라진 아스카. 어느덧 7차전 노르웨이. 이번에도 하야토는 코너링에서 선전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부스터를 당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그때 돌아온 아스카. 私も力を貸してあげる私も一緒にレバーを引くわ 아스카는 하야토를 응원하며 함께 부스터를 당기기로 합니다. ブースト 그러자 느껴지는 제로의 영역. 하지만 하야토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로의 영역을 통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며 단숨에 3위로 부상. 질투에 눈이 먼 신조는 하야토를 막으려 했으나 소용없죠. 이제 1위는 앙리, 2위는 하야토. 하야토는 제로의 영역을 통해 앙리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何もかもあんたのせいだ。あんたさえいなければ僕は
앙리는 하야토를 찍어 누르려 했으나 오히려 크러쉬. 하야토는 오랜만에 1위를 차지하며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성능이 떨어지는 머신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제로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며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8차전 독일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점점 체력은 지쳐가고 있죠. 결국 9차전 스페인전에서는 크러쉬를 하며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카가는 하야토를 잃고 싶지 않아 몇 번이고 제로의 영역을 포기하라 하지만 하야토는 포기할 생각이 없죠. 한편 앙리가 하야토를 증오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며 삐뚤게 자란 탓이 하야토 때문이라 생각하기에. 전직 프로 드라이버인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영재 교육을 받아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뽐내고 다녔고 자연스럽게 주변 인물로부터 사이버 포뮬러 최연소 챔피언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2살이던 2015년 대회에서 뜬금없이 14세의 하야토가 최연소 챔피언을 차지해버려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더 이상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외면당하게 됩니다. 항상 웃으며 명랑한 소년처럼 굴지만 뒤에서는 하야토를 어떻게 골탕 먹일 생각만 하고 있죠.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멍을 만들더니 하야토에게 요새 위험한 주행을 한다고 말했다가 한 대 맞았다며 다른 드라이버에게 거짓말을 하고 특히 구데리아는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어 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며 설레발칩니다. 신문에는 하야토가 위험한 드라이빙을 한다며 인터뷰하였고 드라이버들을 모아 위원회에게 항의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불초올츠는 譲り合いの安全運転じゃない。勝つためのレースなんだ。多少の危険なバトルは当たり前だろう。 구데리안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호되게 얻어맞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야토는 자신을 원망하는 앙리에게 진짜 레이서가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죠. 차전은 아프리카 대륙. 하야토는 제로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레이서들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수구팀에서 1등이 계속해서 나오자 아오이의 총수이자 쿄고의 할아버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진한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준 신조를 해고하려고 하죠. 다음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신조의 해고는 물론이고 오너 자리에 있는 쿄코는 사임할 위기. 11차전은 중구. 신조는 치프 메카닉의 멱살을 잡으며 옛날에 찌질했던 시조로 돌아와 추태를 부리기 시작하죠. 예선전은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좋은 성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1위를 해야 하죠. 신조는 어떻게든 이겨보라는 쿄코에게까지 폭언을 하다가 결국 카가에게 실컷 얻어맞고 뻗게 됩니다. 다행히 미키가 찾아와 화해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카가는 이번 대회에서 무조건 신조를 우승시키기 위해 다른 모든 레이서를 모조리 블록시키기로 합니다. 新庄スタートしたら何が何でも俺の左へ突っ込め。絶対アクセルを緩めるんじゃねえぞ。 카가는 거친 플레이로 다른 레이서들은 앞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내죠. 다른 레이서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하야토. 제로의 영역을 쓰는 하야토를 막기란 힘들었고 할 수 없이 일부러 박아 동반으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신조가 무난히 우승하겠지만 갑자기 컴퓨터 문제로 기어 변속이 되지 않아 점점 앙리에게 따라잡히게 되죠. 1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기적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고쳐졌으며 インを締めろ。奴はアウトから来るぞ。 자신도 모르게 제로의 영역에 발을 디디며 우승. 마지막 최종전. 이번 시즌의 마지막이니 서로 최후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고는 유니언 세이비어에서 기술 제휴 형식으로 엔진을 지원받아 새로운 엔진을 투입. 슈트룸 젠더에서는 유니언에서 돈을 지원받아 새로운 뉴 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유니언 세이비어에서는 새로운 드라이버가 등장. 로젠 크로이츠. 자칭 하얀 장미의 프린스라고 칭하며 화려한 고글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란돌은 자신의 용돈으로 유니언 세이비어를 인수한 후 수고에게 엔진을 지원했던 것이죠. 최종전의 예선전은 치열했으며 폴 포지션을 따기 위해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지만 압도적인 기록을 세운 하야토. 하지만 카가 또한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며 폴 포지션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오이와 스고는 서로 우승하기 위해 메인 드라이버에게 힘을 주기로 합니다. 아오이에서는 신조가 서포트하며 카가를 우승시키기로, 스고에서는 하야토가 서포트하며 앙리를 우승시키기로 한 것이죠. 앙리는 하야토를 비웃으면서 애써 새로운 엔진과 프론트를 따냈는데 내 서포트나 하는 신세라면서 조롱을 하자 하야토는 お前こそ何のために走るんだ。一度くらいそのことを真剣に考えてみろ。それもわからないようじゃ一生僕の前で走れやしないからな。 충고를 듣게 됩니다. 시작된 결승전. 카가는 평소답지 않게 변속 실수를 저지르며 불안한 시작을 합니다. 덕분에 어이없는 실수로 히오시와 구데리안이 리타이어. 1년도 넘게 레이스를 쉬었지만 란돌은 톱을 차지하며 건재한 실력을 보여주고 뒤처진 카가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타이어를 변경하기도 그냥 달리기도 하면서 순위가 바뀌는 어수선한 틈에 란돌과 앙리가 격돌. 무리하여 달리다가 결국 두 대는 부딪히게 됩니다. 란돌의 머신은 망가지며 리타이어. 다행히 앙리의 머신은 많이 망가지지 않아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미 뒤처졌다는 생각에 레이스를 포기하고 머신에서 내리게 되죠. これ以上走ったって無駄。 레이스를 포기한 모습에 결국 오사무에게 수정 싸대기. 우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달리라는 오사무. 그때 마침 하야토가 피트인하고 앙리에게 리드해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죠. 앙리는 어떨결에 반강제로 레이스를 하게 되며 하야토의 레이스를 보고 전율을 느끼게 되죠. 앙리는 하야토가 말했던 넌 무엇을 위해 달리지에 대한 대답을 얻음과 동시에 진짜 레이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お前は何のために走るんだ。 포인트를 보면 앙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앙리가 최소 5위. 카가가 1위를 하지 못한다면 앙리가 월드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야토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카가에게 도전하죠. 신조는 카가를 우승시키기 위해 완벽한 블러킹을 하지만 앙리가 틈을 만들어주자 하야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조를 추월하고 카가에게 향합니다. 하야토는 카가를 뛰어넘으려 하지만 카가는 하야토의 이너셜 드리프트를 사용하며 막아내게 됩니다. 서로 제로의 영역 안에서 대화하며 라이벌로 인정하고 승부를 즐기고 있죠. 하야토는 카가를 넘기 위해 즉석에서 더블 이너셜 드리프트를 개발하며 결국 추월하였고 마지막 가속 구간에서 승부를 보지만 서로 부딪히며 아슬아슬하게 하야토의 승리. 하야토는 최종전에서 우승하며 포인트로 종합 4위. 카가는 아쉽게도 2위를 하며 포인트로 종합 2위. 앙리는 5위를 하며 포인트로 종합 1위를 달성하며 월드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란돌은 다시 은퇴하려 했으나 란돌과의 후계자에게 패배란 없다며 우승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사이버 포뮬러에 완전히 복귀하며 사이버 포뮬러 제로 끝! 2019년 월드 그랑프리의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란돌과 하야토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사실상 1대1 대결이었으나 중후반전부터 프란츠 하이넬이 만든 크로이츠 슈틸이 본격적으로 성능을 드러내면서 구데리안이 압도적으로 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야토는 마지막 호주전에서 우승을 하고 구데리안이 4위 이하로 들어온다면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경우의 수를 노리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프란츠 하이넬과 부딪혀 리타이어.
결국 마지막 경기도 구데리안이 우승하며 최종 포인트 71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월드 챔피언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이버 포뮬러에는 큰 변화가 불어오는데 아무래도 드라이버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머신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우승할 수 없다는 공식이 생기고 말죠. 강호팀들은 죄다 F1 형태의 머신으로 바꾸는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며 수호에서도 아스라다와 가랜드 모두 새롭게 머신을 업그레이드하죠. 특히 가랜드는 AI가 복잡한 아스라다보다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진 덕분에 하야토는 가랜드를 타고 테스트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레코드 타임을 대폭 갱신하며 하야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하야토는 2020년 시즌에는 아스라다가 아닌 가랜드로 출전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오래된 아스라다 시스템에 대한 의문, 늘어진 개발 기간, 그리고 테스트 주행을 하며 익숙해진 가랜드. 이 3박자가 맞으며 드라이버로서 하야토의 요청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었죠. 결국 오사모는 하야토의 요청대로 다음 시즌부터는 가랜드를 탑승하여 출전하기로 결정합니다. ごめんな。 한편 만년 2위를 차지하며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상위권에 있던 아오이가 슈트롬 젠더와 쓰고 그리고 유니온에게까지 밀리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오이 쿄코를 오너에서 부사장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팀 조정에 들어서게 되죠. 오너 자리에는 나고모 쿄시로라는 남자가 임용되게 됩니다. 2020년도 월드 챔피언십에는 어떻게든 우승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었죠. 그는 부임하자 한 일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머신 알자드로 기존에 있던 뉴 엑스페리온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것. 카가와 신조는 알자드를 따라잡아 보려 했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카가는 중간에 포기하였으나 신조는 무리해서 따라가다가 결국 엔진 블로우를 하게 됩니다. 알자드를 운전한 드라이버는 페이퍼리츠. 아직 신인이지만 알자드를 개발할 때부터 맡았던 드라이버로 이번 대회부터는 필과 카가만 출전하기로 하고 신조는 해고하기로 하죠. チャンピオンといっても誰もいなかった年でのことでしょう。あんなもの誰が認めていると思ってるんです？ 이기지 못하는 드라이버라며 모욕적인 매도를 당한 신조는 방황 끝에 카가와 상담 후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레이스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조와 함께 아오이에 있던 미키도 함께 떠나게 되죠. 2020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츠홀츠는 본래의 몸을 어느 정도 되찾았고 신입 드라이버 레온 에나트가 데뷔했습니다. 아오이에서는 예정대로 신조가 은퇴했으며 그의 빈자리는 페이퍼리츠가 차지했죠. 카자미 하야토와 블리드 카가는 새로운 머신을 선보이며 예선전에 좋은 기록을 내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페이퍼리츠. 뉴머신 알자드로 완벽에 가까운 주행을 하며 예선전을 1위로 등극. 2등과 차이는 무려 1.6초 차이. 그 자리에 있던 선수들은 모두 경악하고 본선에도 압도적인 차이로 필히 1위를 차지하며 우승하게 됩니다. 이날 하야토는 경기 중 레온과 부딪히며 리타이어. 그리고 이때부터 레온의 10연속 리타이어의 전설이 시작되었죠. 한편 카가는 너무나 기계같이 주행을 하는 필을 보고 석연치 않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후 페이퍼리츠는 3연속 우승. 반면 하야토는 아스라다를 포기하고 가랜드를 선택했음에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자 점점 초조해지며 고질병이 도지게 됩니다. たかが1ポイント2ポイント取るためにそうそう無理ができるか。それともやっぱり自分の彼氏が優勝しなきゃ面白くないのか。 4차전이 시작되고 압도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페이퍼리츠. 하지만 갑자기 경기 도중 발작을 일으키며 리타이어 되죠. 게다가 그 모습을 같은 팀 스태프들에게도 감추는 모습을 보이자 쿄코는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에 뒤를 조사하지만 신증만 있을 뿐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죠. あの子ロボットなんじゃ。 4차전이 끝나고 쓰고 팀 전체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혼자서 트레이닝하고 있는 하야토. 조금의 여유도 보이지 않은 하야토를 위해 아스카는 신조와 미키가 참가한 스토카 레이스를 보러 가자며 제안하죠.
예전과는 다르게 거친 드라이빙을 하며 우승에 성공한 신조. 토카는 머신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레이스로. 빠른 머신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 자신이라는 것을 신조는 깨달은 것이죠. 그 모습을 보자 하야토는 지금까지 레이스를 했던 것이 아닌 단지 달리기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스카에게 사과를 하며 우승에 대한 강박과 초조함을 버리게 됩니다. 5차전 스페인전. 이날의 하야토는 평소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아쉽게도 레온 에나트의 방해로 카가와 함께 리타이어 됩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경기가 끝나버린 카가는 쿄코를 찾다 우연히 에너지 드링크를 발견하게 되고 카가는 단순 자양강장제라 생각해 자신도 하나 먹고 하야토에게도 선물로 나눠주죠. 그날은 잠시 기분 전환 겸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는데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고 있는 하야토. 덕분에 교통경찰에게 걸려 아스카가 대신 운전을 하는데 僕らスピード感覚は絶対のはずなのに。とにかく運転変わるわ。 이번에는 느린 속도에 공포를 떨며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카가도 같은 증상을 보이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죠. 다행히 느린 속도로 박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나대 마셨던 드링크가 수상한 약물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하여 하야토, 아스카, 카가 그리고 쿄고는 함께 나구모와 알자드의 진실을 추적하죠. 이 약물을 조사해보니 신경계통의 약이라는 게 밝혀지며 알자드의 바이오 컴퓨터가 드라이버를 조종한다는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합니다. 즉 드라이버가 머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이 드라이버를 차량을 부품처럼 사용한다는 것. 주객전도가 된 것이죠. 쿄코는 아오이의 문제이니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한편 그런 약을 사용하는 것이 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사용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そうかなるほど僕に手を差し伸べてくれたのは悪魔ってことか 하야토는 나구모와 알자드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레이스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드라이버는 머신의 일부분이 아닌 드라이버와 머신이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영광의 레이서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하여 오사무에게 다시 아스라다를 끌어보겠다고 하자 다른 팀원들을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준비된 새로운 아스라다를 선보입니다.おお、あれは太陽か。まだ存在していたのだな。ずいぶん長い間見なかった気がするが。 그리고는 오사무는 자신과 시합하여 이기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며 연습 시합을 하게 되죠. 이때 연습 시합 중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는데 컴퓨터인 아스라다가 실수를 하며 우연치 않게 이프팅턴을 습득하게 됩니다. 6차전 독일. 아스라다를 끌고 나온 하야토는 오랜만에 옛날 같은 주행을 보여주며 알자드를 따라갑니다. 이번 아스라다의 무기는 두 가지. 하나는 부스트 스파이럴, 두 번째는 리프트 턴. 그것으로 알자드를 제치고 승리하죠. 이것으로 하야토는 이번 시즌의 첫 우승을 기록합니다. (7차전) 이탈리아전에서도 알자드를 꺾고 우승. 그 후에도 하야토는 8차전, (9차전) 10차전까지 5연속 우승하며 빠르게 챔피언에 다가가죠. 11차전은 일본.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데 유니온 세이버의 새로운 드라이버가 등장합니다. 그날 밤 파티에서 나구모 쿄시로는 하야토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 하야토를 납치하죠. 쿄시로의 형 마사키는 하야토의 아버지인 카자미 히로유키와 함께 아스라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이였습니다.
마사키는 바이오 컴퓨터가 궁극의 사이버 시스템이라며 주장했지만 히로유키는 이를 외면하였고 결국 결별하죠. 그 후 독자적으로 바이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 오거를 완성하였으나 테스트를 하던 중 드라이버가 2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사키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해 자살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쿄시로는 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거를 기반으로 지금의 알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음 날 자유주행이 치러지고 있는데 하야토가 나타나지 않자 동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 흩어져 찾아보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이에 필프리츠는 쿄시로가 납치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하야토가 호텔 어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しかし犬はならばオーナーを呼べ。たった今このホテルは僕が買い取る。 그 사실을 알게 된 란돌은 호텔을 통째로 사버리고 정예 부대원들을 투입. 필과 란돌의 활약으로 약물에 잠들어버린 하야토를 다행히 발견하죠. 하야토는 깨어나긴 했으나 마취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레이스를 할 상태가 아니지만 그는 결승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죠. 결국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에 경기에 출전합니다. 시합은 시작되고 이따금 실수를 했지만 아스라다와 함께하는 하야토의 질주는 다른 드라이버들을 위협하는데 충분했습니다. 한편 경찰들을 나구모 쿄시로를 붙잡고 쿄코는 시합을 멈추라 했지만 카가는 이번 경기만 달릴 수 있게 부탁하죠. 경찰들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こんな勝負に水を差すのも野暮ってもんだろ。警部、ピットは禁煙です。 하지만 모든 것이 틀어진 쿄시로는 어차피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해 막 나가기로 합니다. 잡히기 전 이미 필프리츠에게 강제로 약을 맞게 하고 레이스를 출전시켰으며 알자드의 설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스라다를 파괴하라 명령한 상태죠. 즉 알자드는 아스라다를 파괴하려는 폭주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 것. 현재 순위는 1위 필프리츠, 2위 신존 아오키, 3위 카자미 하야토, 4위 블리드 카가, 5위 칼 리히터 폰 란돌. 하지만 하야토의 왼손 감각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결국 아스카에게 손을 묶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약물에서 정신을 조금 차린 필프리츠. 그는 자신과 달리 오직 실력으로 승부해오는 하야토에게 감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조는 예전과는 다른 거친 드라이빙으로 알자드를 제치죠. 알자드는 아스라다를 노리고 필은 필사적으로 알자드의 명령을 거부하지만 자기 멋대로 움직이자 자괴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분노의 주먹으로 사이버 시스템을 파괴해버리죠. 처음으로 잠시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서킷을 달리다 코너에서 이탈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필은 큰 부상은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에 이송되어 목숨은 건지고 ほんの少しだったけど楽しかった。自分の力で走る。単純だね。 이후 진상조사를 통해 도핑이란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언론에 대서 특필까지 되면서 지금까지의 경력 및 기록들이 모두 무효됨과 동시에 은퇴하죠. 아이오 포뮬러 또한 징계가 내려져 사이버 포뮬러에 1년 동안 출장 정지를 당하며 마지막 최종전은 출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차전은 카자미 하야토가 우승하고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며 사이버 포뮬러 4가 끝! (2021년) 압도적인 실력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카자미 하야토. 타 경쟁팀에 비해 출력이 부족한 아스라다이지만 유타입으로 각성한 하야토의 기량은 절정에 달해 있어 그에게 맞설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6승을 하며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이 된 하야토. 이 기록은 두 번째 더블런으로 지금까지 총 4번의 우승을 하며 정점을 찍죠. 한편 스고의 라이벌 아오이는 2020년 나구모 쿄시로가 벌인 사건으로 1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아 이번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블리드 카가는 그 기간 동안 필프리츠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이 스탠백과 함께 지내고 있죠. 그레이 스탠백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가끔 등장한 적 있는 명 기술자로 예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실력을 쌓았던 신조도 신세를 진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페이프리츠를 메카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카가는 이곳으로 왔던 것이죠. 2022년이 시작하며 여러 가지 변화였습니다. 스고는 지오와 기술 제휴로 새로운 엔진을 공급받으며 한층 더 강력해지고, 프란츠 하이넬은 사이버 포뮬러에서 완전히 은퇴. 그리고 마리아 알베르트 루이자를 세컨드 드라이버로 기용하며 자신은 개발과 감독 업무에 전념하죠. 무엇보다도 많이 바뀐 것은 아오이 팀. 아오이 그룹 내에서는 이미 사이버 포뮬러에 대해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드라이버와 스태프들을 위해 출전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어 편성된 예산으로 팀을 운영해야 하며 당연히 새로운 머신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タイトル獲得ともなればまた状況も変わってくるでしょうが、そうでない限りは葵は根気を持ってサイバーから撤退します。 결국 약소팀으로 전락하며 머신도 2시즌 전에 개발된 뉴 엑스페리온으로 출전하죠. 게다가 이번에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한동안은 사이버 포뮬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 2022년 시즌이 시작되고 카가는 출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구형 머신으로 참전하지만 카가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라이빙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으나 머신 스펙에서 밀리니 네임드 드라이버를 쫓아가지도 못하였고 결국 듣보잡에게도 밀리는 수모를 겪죠. 게다가 승부하고 싶었던 하야토에게는 한 바퀴 이상 뒤처지며 처참히 패배합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쓸쓸히 귀가하던 카가 앞에 돌연히 나타난 나구모 쿄시로. 그는 카가에게 하야토를 이기고 싶다 하면 보통 머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야토가 아스라다를 타는 한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 동등한 조건의 머신을 타고 있어야 승부할 수 있죠. 나구모는 카자미 히로유키와 함께 일했던 자신의 형에 대해 말해주며 알자드의 원형이자 아스라다의 형제기라고 할 수 있는 오거를 카가에게 보여줍니다. 아스라다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컴퓨터의 융합과 공존을 컨셉으로 제작되었으나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라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대응을 준비하고 드라이버에게 선택지를 추천하지만 강제적이지 않으며 드라이버와 아스라다는 함께 지내며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며 궁합을 맞춰가는 반면 오거는 특성상 베스트로 판정한 상황을 고집하며 드라이버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면 오거는 드라이버에게 맞추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죠. 완벽한 주행을 고집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주행을 한다면 손발이 잘 맞는 것처럼 좋은 주행을 할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드라이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2명의 테스트 드라이버가 오거를 몰다 죽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나구모의 형은 자신이 만든 머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자살했던 것. 오거는 분명 궁극의 머신이긴 했으나 그것에 탑승하는 드라이버 또한 오거에 맞춰 높은 테크닉과 정신력을 가지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던 것. 그리하여 사실상 제로의 영역 없이는 탑승이 불가능한 머신이죠. 乗りこなすことができるはずだよ。風見君と同等の力があるものだ。 카가는 하야토를 이기기 위해 오거에 탑승하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카가답지 않게 엉망진창으로 드라이빙을 하지만 상황에만 맞게 드라이빙을 한다면 엄청난 성능을 발현하는 오거. 카가는 오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그레이 스탠백을 새로운 감독으로 발탁합니다. 페이프리츠는 알자드를 탄 경험 덕분에 오거가 나구모의 머신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바이오 컴퓨터를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죠. バイオシステムのマシンはいわば自分の意志のようなものがあるんだ。状況を読み取り、それに応じてベストと思われる設定を自らにする。 새로운 머신에 적응하기 위해 2차전은 출전하지 않고 3차전부터 다시 출전한 아오이 팀. 카자미 하야토는 예선전 1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카가는 새로운 머신 오거를 출전시켰으나 예선전 5위라는 애매한 순위를 받게 됩니다. 하야토와 카가는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둘은 운명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평소에는 좋은 형과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자웅을 겨뤄야 할 상대이죠. 문제는 머신. 하야토와 아스라다를 꺾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이 아닌 오거와 함께해야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카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 중 아스라다가 새로 장착한 지오사의 엔진과 머신간의 결함으로 기어 조작에 오류가 생긴 것. 클레어가 원격 제어하여 프로그램을 손보고 덕분에 당분간 부스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죠. 카가는 조금씩 하야토를 쫓아가고 후반전이 되자 거의 다 쫓아왔지만 그때 마침 해결된 기어 조작. 둘은 박빙의 대결을 하지만 역시나 코너에서는 하야토가 한 수위. 하지만 아스라다가 머신 트러블이 생겨 리타이어되며 카가가 우승합니다. 카가가 우승하긴 했으나 하야토에게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죠. 한편 쿄코는 오거가 나구모의 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합니다. 나구모 덕분에 아오이 그룹은 크게 흔들린 데다가 드라이버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오거를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었던 것. 이번 시즌은 카자미 하야토와 블리드 카가의 독점이었습니다. 유니온 세이버 선수들은 잦은 머신 트러블로 인해 활약하지 못해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으며 슈트롬 젠더의 선수들 또한 잦은 리타이어 또는 하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활약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하야토와 카가의 승부가 제대로 펼쳐지지도 못했습니다. 아스라다는 엔진을 변경한 이후 계속된 머신 트러블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리타이어. 시즌 후반이 돼서야 하야토와 카가의 승부가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하야토가 한 수 위입니다. 결국 코너링에서 하야토를 꺾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죠. 그런데 11차전 호주에서 카가는 경기 중 새로운 코너링을 습득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오거와 불협화음을 이루었지만 둘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자 마치 둘로 보이듯하며 인인지 아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코너링. アンリ君はマシンが2台に見えたと言っているわ。なんやそれは分身の術かよ。 카가는 하야토와 승부하지만 필살의 코너링을 얻었지만 문제는 제로의 영역. 카가는 지금까지 오거에 탑승하기 위해 제로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고 결국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레이스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는 단 한 번. 하야토는 카가와 제대로 승부하기 위해 그에게 힘이 날 수 있는 선물을 해줍니다. (2022년) 마지막 경기. 카자미 하야토는 64포인트, 블리드 카가는 62포인트. 이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월드 챔피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카가는 예선전에서 하야토보다 더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 무리하다 결국 리타이어. 쿄코는 승부에 집착하는 카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버 시스템이 드라이버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경기죠. 그날 밤, 아오이 스태프들은 철야 작업을 하며 오거를 수리하는데 지나가는 메카닉의 도움을 받습니다. ベストな状態での勝負を望んでるんです。 베스트 상태에서 둘이 승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죠. 간신히 머신을 모두 수리하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쿄코가 빠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가를 잃고 싶지 않아 오거를 부수려고 하죠. 하지만 카가는 그녀를 막아서고 카가가 지금까지 하야토와의 승부에 집착했던 것은 제로의 영역을 극복하기 위해 매달렸던 것. 친구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번에는 이기든 지든 하야토와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디어 최종전. 머리를 자르고 지금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친구의 죽음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승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시합에서 다른 선수들은 오직 들러리일 뿐.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대는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지만 카가는 하야토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야토의 전매 특허인 리프팅 턴으로 인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게 되죠. 하이페이스의 시합이 이어지지만 카가는 지금까지 아무리 밀어붙여도 하야토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며 지쳐가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쿄코의 목소리. 이제 남은 것은 3주.
아스라다, 오거 2대 다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스터는 2번. 그 이상은 엔진이 버티지 못하죠. 결국 모든 부스터를 사용하고 마지막 한 주. 카가는 미라주 턴을 실행해 하야토를 제치는데 성공! 이제 공수가 바뀌며 최종 코너에 돌입합니다. 하야토의 리프팅 턴에 당하는 찰나. 오거는 부스터가 제로인 상태에서 엑스트라 카운트 부스터를 만들고 카가는 그 부스터를 사용. 카가와 오거는 최후의 순간의 승리에 대한 절실함을 교감하며 엑스트라 부스터를 만들어 승리하게 됩니다. 카가는 우승한 후 사이버 포뮬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며 おいブリードブリードじゃねえ。俺は丈太郎だ。